자, 오늘 10월 21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숙제를 83쪽까지 줘가지고 일단 부등식 활용 간단한 거를 했고, 우리 오늘은 이제 거속시, 여러분이 좀 많이 사랑하는 문제죠. 활용 문제 중에 거속시 좋아하지? 애들 인상 팍팍 쓰던데 거속시 되면 소금하고 이런 거 할 차례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모르는 거 지금 질문하고 같이 풀면 돼. 활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너 지난번에 분명히 나한테 앞에 거 풀었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죠? 내가 계속 니한테 숙제 주면서 난 다 여기 적어놨거든. 문자 보낼 때 다 그렇게 보내놨거든. 그 니한테 앞쪽에 거 풀어줘 예쌤 그거든. 그게 몇 번 되거든. 한 2주 정도 되거든. 근데 다 빵꾸가 나왔어. 내가 그냥 다 쏘는 거 같아. 자, 어찌됐건 자 우리 여기 이제 개념서의 질문에 페이지 수와 문항 거 얘기해 줘. 뭐 하십니까? 책 펼쳐봐. 응. 질문 없어? 너는 됐고 혹시 민정이는 질문해. 응. 5번 해볼까? 헌서야, 니는 어떤 지금 여기 연방 그러니까 중 2학년 1학기 들어오고 조금 문제 풀어보면 생각만큼 좀 이제 잘 안 풀려? 어떤 시험 쳐보니까 1학년 2학년 때보다 조금 안 좋지. 푸는 게 맞기지.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1학년 1학기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 요 2학년 1학기 워낙 길적거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식을 풀어서 식 다 되는 건 보면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응용되는 질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걸 딱 못 찾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긴 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문장에 대한 활용 문제 쪽에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경험하고 나면 이거 괜찮아지지. 여기 문제 그 시험 쳐서 틀렸던 것들은 꼭 복습을 해가 해설 수 있잖아. 그거 보고 관련된 책 문제를 자꾸 찾아서 문장을 자꾸 분석을 해야 돼. 해설하고 지켜보면서. 보면 알겠나? 말뜻을 알려고. 자, 일단 여기 5번 문제 보면 유리와 동주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자, 승리한 사람은 플러스 3으로 표현하게 3칸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진 사람은 2칸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패한 거야. 패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후 유리는 처음보다 5계단을, 동주는 처음 위치보다 20계단을 올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리는 플러스 5가 된 거고, 여기 같이 한 동주라는 친구는 플러스 20이라는 것을 획득했다는 걸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을 때 유리와 동주는 가위바위보를 몇 번 했나요? 라는 게 질문인 거야. 맞지? 이거는 생각할 때 기준이 이겁니다. 둘이가 가위바위보를 했고 또 단 조건이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는 횟수로 넣지 않고 승부가 난 것만 횟수에 넣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맞지? 자, 그러면 둘이가 경기 시합을 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진 거잖아.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유리가 이겼으면 그만큼 동주는 진 거야.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보자. 자, 그 변수를 잡는데, 자, 승리의 횟수를 변수로 x라 하고
패배의 횟수를 y라고 하자. 누구의? 유리의 승리와 패를 xy라고 하자 이거야. 됐나? 자 이렇게 버리면 유리의 승리가 x면 동수 기준에서는 뭐가 되지? 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파란색으로 동주 기준에는 패가 되고 유리가 패배한 y라고 하는 게 동주의 승리가 된단 말이야.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식세우기 관계를 쉽단 말이지. 뭔지 알까? 자 그래서 자 유리 점수가 된 거를 확인해보니 아까 했잖아. 승리하면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3만큼 되는 게 x번이니까 3x고 마이너스 2만큼이 y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y. 이 결과물이 여기에는 5가 되더라. 이렇게 식 세워주고 그러면 동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대로 y만큼 이긴 거잖아. 그럼 요 위치를 요 y에 맞춰 적을게요. 3y 그리고 진 게 x잖아. 마이너스 2x. 이 결과물이 20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끝이죠. 자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개수 맞춰서 풀 수 있다라고 보고 답만 바로 확인하면 x는 11, y는 14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했는 횟수, 시합의 횟수는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된다. 25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됐죠? 자, 또 그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오늘 또 질문해봐. 그럼 자, 뭐 이 책은 괜찮아? 됐어? 그럼 우리 저 빨간 책 질문하겠습니다. 녹화 버튼 내가 눌렀나? 아, 눌렀네. 어제 촬영할 게 있었는데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재촬영했다. 아, 상당히 잉 같던데. 자, 페이지 수행해 주세요. 빨간 책. 질문할 거. 이제 79에 45. 자, 우리 여기 빨간 책 79쪽에 45번입니다. 자, 현정이와 동규가 연립 방식을 푸는데 x 플러스 ay는 2, 그다음에 bx 마이너스 4y는 2. 이걸 푸는데 현정이는 a를 잘못 봤다 하고 돼 있어. a를 잘못 봤다. 그래서 결론은 x는 3, y는 2라는 답을 얻었고, 그 다음에 동규는 b를 잘못 봤어. 그래서 얻어낸 답이 x는 8, y는 2라는 답이란 말이야. 하면 이 말을 우리는 항상 있잖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 봤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현정이는 A는 잘못 봤지만 B는 제대로 봤다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식을 다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현정이는 A를 잘못 봤지만 얘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여기 3하고 2라는 값은 위의 식은 결과적으로 잘못 본 거라서 엉뚱한 답이지만 두 번째 식은 만족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실마리가 풀려. 여기 두 번째 있는 x는 3, y는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은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x 자리 3을 넣고 y 자리에 2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b의 값이 구해진다. 맞냐? 자, 또 마찬가지로 동규라는 친구는 b를 잘못 봤어. 이 말 속에는 a는 제대로 봤다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걸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A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진 8과 2라고 하는 답은 이거는 만족한다. 이 식은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겠죠. 8 플러스 2A는 2다.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다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온전하게 x 마이너스 3y는 2,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y는 1.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문제는 풀어질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해주는 거는 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말, 이 문제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잘못 봤다? 그럼 그 잘못된 거 제외한 거는 제대로 봤다. 라고 생각하고 연방은 제대로 본 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뭐 상당히 뭐 질문할 만한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자, 혹시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또 딴 거?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거예요. 질문할 거 없어? 다 된 거? 또 보자. 현은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조금씩 이제 좀 편안하게 본인들이 모르고 알고 싶은 것들은 바꿔 물으세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 84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고 애들이 일단 보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주제이죠. 거속식. 우리 중학교 1학년 전방 그때 방정식 활용해서도 많이 나오는 거. 자, 일단 우리 거속식은 나오면 머릿속에 얘는 한 개 넣어둡시다. 머리로 해서 안 뽑히면 시험지에다 하나 표시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만 합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식을 세울 때, 그 다음 항상 우리가 또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연립방정식 그리고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부등식, 자 어떻게 됐건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를 하거나, 자 그러니까 똑같으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되고, 혹시 부등호가 들어가더라도 좌변 우변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똑같게 되든 비교가 되는 거든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시간으로 좌변이 식이 세워졌다면 우변도 시간으로 세워져야 똑같다든지 어느 한쪽이 더 크다든지 비교가 될 거 아니야. 한쪽은 시간이다, 한쪽은 움직인 거리로 식을 세우면 얘는 좌변 우변으로 뭐 어떻게 똑같다든가 크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면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할 때 무엇을 똑같다고 좌변 우변에 둘 것인가, 뭘 기준으로 좌우변 세울 것인가, 그거 먼저 결정 짓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기준이 있으면 식이 좀 세워집니다. 이거 외운 대로 식 적어주면 되거든. 됐죠? 그 관점에서 지켜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필수 문제 풀면서 바로 갈 거고요. 그 지금 보면 책에는 항상 해설이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표는 설명을 위한 것이, 여러분 풀이할 때는 표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벌써 이미 정리가 돼야 표로 나타나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일단 성재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간다라고 돼 있어. 자, 집에서 공원까지 간다. 그 다음에 9km. 그러면 이런 거를 명시하세요. 정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자, 처음에는 시속 10km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6km로 뛰어갔어. 그랬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요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시속 10km. 시속이니까 여기다가 시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때 간 것이 자전거예요. 자전거 타고 간 구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중간에 내려서 시속 6km의 속력으로, 이번에는 이거 이제
뛰어간 거야. 맞죠? 여기서 이거 이제 달렸어. 달렸는데 이때 총 1시간이 걸린다. 자, 문제 상당히 심플하죠. 숫자가. 사실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됩니다. 맞죠?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뛰어간 거리 이거. 우리 자 중학교 1학년 내용에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는 게 뭐 자전거 타는 걸 구하라고 했다면 자전거 x. 만약에 달린 가라면 달린 거 x라고 두고 얘를 x라고 뒀다면 나머지는 9 빼기 x라고 놓고 식 세우면 되거든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시간 1시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식을 세울 거니까 등호하고 여기 1시간 들어가면 여기도 시간을 구하면 되겠지. 시간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잖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과 이제 달리기에서 걸린 시간 두 개 합쳤더니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0분의 x 플러스 6분의 9 마이너스 x는 1. 자, 이렇게 한 게 중학교 1학년 1차 방식 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를 연립 방정식의 문제로 나왔잖아. 맞지? 그럼 그 이용해서 풀어보자. 어떻게? 이번에 변수는 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몇 개까지 쓴다? 2개까지 쓰자. 원래는 3개, 4개 막 써도 돼요. 그럼 식만 3개, 4개 나오면 돼. 일단 근데 여러분 중등 과정은 2개까지밖에 뭔 소리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2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거리를 x, 달린 걸 y라고 하자는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관계. 자전거 타고 달린 거 합쳤더니 9가 되더라. 이렇게 한 개 만들고요. 두 번째, 아까 이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자전거 10분의 x 더하기 달리게 하는 거 6분의 y 했더니 1시간 이렇게 식 세워지고요. 아까 내가 식 세운 거하고 얘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첫 번째 식을요. x를 이항시키면 9 빼기 x가 되고 이 9 빼기 x를 y자리 대입하면 요거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방보다 이게 더 편합니다. 그냥 혹여나 중학교 1학년처럼 방정식이 보이시면요.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서술형일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구분 지어서 연방이 자꾸 방정식으로 풀으시면 그때까지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번씩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자, 됐다. 이렇게 넣어서 대입해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 양변에 분모 10과 6을 없애주기 위해서 얼마 곱할까? 최소 공배수 얼마? 30. 그죠? 뭐 60 곱해도 틀리진 않지만 귀찮지 숫자 커서 30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3x 더하기 30 곱하면 약분하면 5가 되니까 45 마이너스 5x. 그리고 여기 우변에 실수 많이 해. 30 곱하기 여기다 1 적어버리고 계산하는 사람 의외로 많거든.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실수 좀 한다 이거. 자, 동량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자, 45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x는 2분의 15. 됐죠? 그러면 자전거 2분의 15km. 그러면 이제 합쳐서 9가 되게 이거 이제 달려간 것도 계산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더라. 뒤에 꼭 단위 붙여주셔야 돼요. 됐나요? 꼭 그림 그려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건 1차 방정식과 문제는 똑같다.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식 세워서 풀어지니까 혹시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5번입니다. 문제 문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나저나 이거 한번 자꾸 매번 수업 때마다 뭐 이래갖고 숙제 못했어요. 이래갖고 뭐 어쩌고 늦어요. 다 핑계가 있네. 사람 핑계 많으면 안 되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은 약수터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속력이 다른. 실제로 산에 가면 그렇죠. 올라가는 거 뻑뻑하게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좀 수월하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거는 시속 2km, 내려오는 거는 시속 3km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같은 길 갔다 같은 길 내려오더라도 그냥 난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구분 지으려고. 그죠? 2km로 올라가고 시속 3km로 내려왔어. 그래서 3km가 아니라 시속 4km고 거리 차이가 나는 거네요. 요 걷는 속도는 4고 올라간 거리보다 3km 더 짧은 길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우리 그 방정식이었으면 여기를 x-3이라고 두겠는데 그냥 여기 연방이라서 문자 두 개 쓰기 y라고 표현할게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총 3시간 걸렸다 이거야. 토탈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했을 때 약수터까지 올라간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xy 중에 무엇을 구할지 문제에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가 어때요? 분명히 올라갈 때 거리하고 3km 차이가 나죠. 길이가 짧죠. 그래서 y라고 하는 친구는 x보다 3만큼 짧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요 안에다가 x-3이라고 문자화하고 풀면 1차 방정식, xy 살려놓고 풀어서 연립 방정식.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주어진 게 올라갈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하고 합쳐서 토탈 3시간이잖아. 자, 이렇게씩 써올 거야.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2분의 x, 내려올 땐 4분의 y. 됐나요?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대입을 해서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3이라고 할 거다. 됐죠?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x x-3 12. 됐죠? 자, 3x는 자 마이너스 3을 이항식자라 그럼 15. x는 5. 이렇게 놔두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 5km라고 답이 나오면 돼요. 됐죠? 자, 쌤 일단 칠판 좀 줄 테니까 여러분 4-1번을 조금 읽어보고 문제 풀고 계세요. 오늘 여기 86쪽까지 문제 풀이 해주고 나면 내용 설명은 다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85쪽에 뭐 증가 감소 이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 주제들 조금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는 주제예요. 뭐가 워낙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줘봅시다. 요거 뭐 이거 학생 뭐 또는 손님 뭐 이런 것들 이제 작년이나 혹시 뭐 지난달 비교해서 뭐 얼마 증가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좀 알아주면 좋은 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보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 두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걸 문자하면 되는데 가끔은 그러지 않은 게 한두 가지씩 있어.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변수는 그 A라는 걸 미지수로 두지를 못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걸 미지수로 두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과 같은 경우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문제 보면 기본 틀이 이렇게 돼. 자, 학생 수들인데 작년 기준의 학생 수가 있고 올해 기준의 학생 수가 있거든. 알겠나? 근데 그 질문의 끝에 요구한 것이 올해의 뭐 남학생 수라든가 혹은 여학생 수를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올해 걸 구하고 싶으니까 올해를 x라고 두고 또는 얘를 y라고 두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싶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왜 안 되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뭐 몇 퍼센트가 뭐 늘었다 줄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작년이라서 올해 거 기준을 내버리면 10%가 는 걸 가지고 작년 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복잡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이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예를 들어 나중에 대학을 가서 학원에 알바를 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첫 번째 달 일 열심히 해서 100만 원 받았어. 그리고 하도 성실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일 잘하네. 내가 너 월급을 10% 올려줄게. 그럼 월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 10% 올려주면? 얼마야? 얼마? 얼마? 민정아, 10% 올려주면 얼마야 월급이? 100만 원에 10% 올려주면 얼마 되는 거야? 얼마? 110? 110? 아, 왜 둘이 대답이 없어? 혹시 10% 잘 없나? 감이 없나? 어떤데? 모르겠으면 계산법 가르쳐줄게. 대답을 하면 돼. 아, 혹시 여기 백분율을 잘 몰라? 니는? 잘 몰라? 넌 알아? 오케이. 여기 말하는 백분율은 10%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준량 분모값이 100일 때의 비율인 거거든. 그래서 10%라는 말의 표현은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10%라는 말은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을 의미해. 그래서 계산하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열은 이해되나?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인데 10%즉 10만 원이 더 올라가니까 110만 원이 될 거야. 아, 너 백분율 이게 어려웠으면 이 비율 문제는 손대기 어렵겠네. 맞지? 맞지? 초등학교 때 혹시 비와 비율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힘들었었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백분율이 나오면 이 백분의 얼마라고 하는 거는 알아? 그럼 됐지. 만약에 뭐 40%가 그러면 백분의 40을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야. 이따 이렇게 해놔도 따라 놓을게. 여튼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10% 올려줘서 1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월급 올려주자마자 갑자기 이놈들이 뭐 친구들하고 술 먹는다고 열심히 안 하고 뭐 애들한테 와서 대강 일을 대강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갑자기 이렇게 게을러졌어? 너 안 되겠다. 다시 10%를 월급을 깎아버릴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10% 깎으면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 되는 거 맞아? 맞아? 100만 원 되는 거 맞아?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얼마고? 100만 원이 아니면 얼마인데? 10% 깎이고. 계산해보면 돼. 잘 보죠. 110만 원에 10%잖아? 110만에 10% 100분의 10이야.
이거 계산하면요 11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10만 원에 10%인 11만 원 빼버리면요 99만 원이 돼요. 100만 원이 아니고 99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강조하고 싶은 게 숫자는 똑같이 10% 증가하고 10% 빠졌기 때문에 그냥 느낌은 그냥 100만 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금액이 다르죠. 왜 다른가 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 백분율 10%는 같은 숫자 10%인데 이때의 10%는 100만 원에 대한 10%만큼 더해졌다는 거고 이때는 110만 원에 대한 10%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기준 양이 달라서 10% 크기가 바뀐 겁니다. 위에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11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문제에서 정보 준 건 작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늘었다 줄었다가 정보가 나왔는데 알고 싶은 건 올해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의 상황을 XY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10% 올라온 게 X니까 10% 올라오기 전에 작년 걸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것의 10% 줄어든 게 작년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것처럼 달라진단 말이야. 거꾸로 가면. 알겠나? 그래서 이 스타일의 문제는 꼭 질문은 올해 거를 묻더라도 뭐 작년 거 묻는 물으면 쉬운데 그런 문제 현실상 안 나옵니다. 다 이걸 묻는 거예요. 함정하려고. 거의 90% 이걸 다 묻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구하라고 한 건 이건 줄 알지만 작년 거 기준의 남학생, 여학생을 XY라고 두고 답을 내야 돼요. 구해놓고 난 다음에 최종 답은 올해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한 작년 기준에서 변화된 양만큼을 너네가 이렇게 값을 구해서 정답을 적는 거. 이게 포인트야. 이해했나? 요 장난치는 포인트 뭔지 알겠어? 자, 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알겠나? 자, 그래서 이제 저걸 알고 이 문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필수 문제 6번 내용을 봅시다. 자, 읽어보면 자, 작년 어느 중학교의 학생은 700명이네. 이게 작년이에요. 이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10% 증가, 여학생은 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명 증가했다고 됐죠. 그러면 자 700명 중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건데 남학생을 X, 여학생을 Y라고 합시다. 마지막에 질문 보면 질문 있죠. 올해 남학생, 여학생 물어놨지. 그래서 올해 남학생, 여학생을 물었다고 해서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을 XY로 잡으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그래서 딱 이 문제만큼은 전형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란 말이야. 뭐 뭔지 이해했나? 이런 함정이 있다고. 자, 그래서 작년 걸 XY라고 두겠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 남학생은 10%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 여기서 10% 증가가 된 거야. 자, 원래 X명인데 10% 증가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요걸 함께 알아둘까? 여기서 또 공식화를 한 개 좀 시켜야 되는데 자, 요 진행시킨 요걸 함께 해볼게요. 이따가 만약에 옷값이 뭐 노트북으로 하자. 자,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어. 그죠? 노트북이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값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파는 사람이 원래 200만 원인데 이거 뭐 200만 원은 못 팔겠고 한 20%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될까? 혹시 민정아 얼마가 될까? 20% 올려. 20%. 아까 10%에 10 되는 건 100만 원이라서 10만 원이야. 이 숫자랑 일치하는 게 지금은 200만 원 기준이야. 그러면 200 곱하기 20%는 100분의 20 되지? 얼마지? 60? 40 아니야? 맞지? 40. 그러면 40만 원 돼서 200만 원에다가 20%인 40만 원 돼서 240만 원이 되는 거야. 맞지?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백화점에서 장사가 안 돼서
30% 할인해 줄게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자 200만 원에 대한 30%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 점유율 대답이 얼마? 자 60만 원이지.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60을 빼서 140만 원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사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든지 싸게 팔든지 요 대주고 빼주고 하는 걸 알면 이렇게 대주고 빼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그 자기 가격 그대로 받는 거는 그냥 1 곱하면 되잖아.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물건 가격의 원래 100%, 100분의 100이 1이잖아. 맞지? 맞지, 그지? 그래서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해진 20%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원래 내가 100% 받을 건데 20% 더해서 나는 물건 가격의 120%를 받겠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맞나? 그러면 얘는 100 더하기 20이 된 거라서 1 더하기 요 퍼센트니까 1 더하기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야. 알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어떤 정해진 금액을 또는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X%만큼 증가가 됐다 하면 A 곱하기에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나? 이 계산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요거 자기 자신, 자, 요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자기 자신 원래 그 금액에 이거 X%만큼 변화했는 것만큼을 합쳐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됐나? 반대로 할인을 해주잖아. A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X%만큼 할인한다. 그러면 이만큼을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0% 깎아준다는 얘기는 원래 100%를 받을 건데 30% 깎고 물건 가격의 70%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이 식을 이해하는 게 도움될 거예요. 이걸 알아야 B 문제를 좀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꼭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오케이?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나오던 건 이게 지금 많이 잊혀져 있고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못 풀 거야. 됐나? 좋아. 자, 그러면 원래 표현으로 넘어와서 10%가 더 증가가 됐잖아. 하면 x 곱하기에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요거 1.1이죠. 그래서 1.1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0분의 11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의 남학생 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어떻게 되지? 4%만큼 이번에는 감소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걸로 표현하면 96%가 되는데 요건 그냥 4%만 따로 계산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끝낼 거예요. 빼기라서. 자, 그냥 4% 변하는 양만 구할 거야. 원래 y인데 y 곱하기 100분의 4. 그죠? 그래서 100분의 4y만큼이 변했는 건데 줄어들었죠? 요만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버릴게.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100분의 96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96 숫자가 커서 반대로 이걸로 바뀌니까 그냥 빼는 거죠. 줄어든 퍼센트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작년에 남녀 합쳐서 700이잖아. 남녀 합쳐서 700명 관계식 하나 찾고, 두 번째는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 14명이 증가했죠. 어찌됐건 1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남학생 늘어나는 수, 그죠? 추가가 되는 수. 그러니까 요거는 남학생 전체 수고, 추가가 된 건 전체의 10%만큼만 됐으니까 요것도 요것처럼 내가 바꿔서 적어주면 10%는 100분의 10 곱하기 x, 즉 10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 됐나? 혹은 소수로 0.1x라고 적든지. 바뀌었는 양만 갖고 식성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적고 100분의 96을 적게 되면 700명에서 14명을 뺀 숫자를 큰 숫자 적어야 돼서 변화된 숫자만 적을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만 적는 거예요. 이건 편하게씩 적는 요령이야. 그래서 뭐 분수가 변하면 그냥 그대로 남학생은 10분의 1x만큼 추가가 됐고
여학생은 10분의 4y만큼이 줄어들었다. 아, 100분의 4y만큼. 이걸 뭐 약분해서 적을까? 약분해서 적으면 25분의 1y. 줄어들었더니 14명이 최종 증가가 됐더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됐죠? 조금 뭐 이것저것 설명이 많아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무리합시다. 자, 요거 10하고 25 다 없어지면 얼마 곱하기 할까? 여기서부터 50 곱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2번 식을 변형시켜주면 5x-2y는 자 14 곱하기 50 하면 얼마야? 700? 오케이. 700. 자, 그 다음에 자, 식 보니까 x 플러스 y는 700.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 때 5 곱하기 해서 풀든지 혹은 얘는 뭐 y는 700 빼기 x라고 놓고 대입해서 풀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죠. 가감법 풀든지 대입법 풀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x, y 값을 구해보게 되면 x는 300, y는 400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작년에 300명이던 남학생은 여기에 10%. 그러면 요거 써먹으면 되겠네. 그죠? 그죠? 10분의 11이니까 해도 되고 300명에다가 10% 30명을 더해서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는 어떤 계산법까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330, 여학생은 400명이었는데 여기에 400명에 대한 4%, 400 곱하기 100분의 4에서 16, 16명 빠진다. 그래서 얘는 384. 이렇게 남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해됐나?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지금 58분이니까 6시 5분까지만 좀 쉬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문제 뭐 어찌 보면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데 뭐 다 관련된 거 다 얘기해주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하게 갔는데 한번 요거를 또 집에서 한번 또 고민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작년, 올해 변화된 거 있으면 올해 걸 묻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퍼센트가 됐다면 작년 거를 변수 잡아라. 네, 그거만 알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또 쉽게 가는 방법으로 변화된 양만큼만 남학생이 증가된 양, 또 여학생이 줄어든 양을 갖고 해서 변화된 숫자만 갖고 식을 세우는 걸로. 실제로 변화되고 난 이걸로 식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도 뭐 100분의 96과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가 좀 커져요. 그러면 14 말고 700에다가 14 내는 714라고 놓고 식을 세우게 되는데 그럼 숫자가 커서 불편해서 그냥 변화되는 양만 갖고 식 세우는 걸로. 요거 하나의 요령입니다. 요거 놓치지 말고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설서를 좀 보고 식을 보면서 또 내가 했는 말들 좀 눈여겨서 보고 몇 번 시도해 보세요. 꼭 요거는. 자, 그 다음에 85쪽에 필수 문제 7번입니다. 일에 관련된 얘기예요. 일에 관련된 얘기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뭐죠? 숫자 1이잖아요. 뭐가 1인 거지? 현수야, 내가 혹시 이렇게 뭐 아는 친구 중 뭐가? 그렇지, 그렇지. 일에 대한 얘기는 일 전체의 양은 1이다 라고 놓고 푸는 게 기본이라서 일은 1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문제 7번의 문제를 보면 A와 B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가 3일 동안 한 후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해서 끝냈다. 그랬을 때 B가 혼자 하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변수를 어떻게 잡는데,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과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X와 Y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함께 한다 했으니까 A와 B가 함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X 플러스 Y만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더니 6일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완성이 된 거야. 아, 그러면 이게 1이구나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6일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A, B가 쪼개서 일을 했습니다. A가 3일 동안 일을 했고요. 나머지 일을 B가 8일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가 요 1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풉니다. 자, 위에 바로 풀면 6x 플러스 6y는 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풀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을 위에 1번 식에 2를 곱해서 6x 플러스 16y는 2, 밑에 6x 플러스 6y는 1.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버리겠습니다. x가 소거되고 10y는 1, 고로 y는 10분의 1. 그래서 지금 질문이 보니까 B가 혼자서 하면이라고 했으니까 X 잘 없앴네요. Y만 알면 되죠. 굳이 X 안 구해도 되죠. 지금 이 문제는 10분의 1만큼을 하니까 B는 10일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됐나요? 그래서 보면 식이 두 개가 있을 뿐이지 중학교 1학년 했던 1차 방정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6쪽에 이제 소금물 농도인데, 이거 맨날 이게 맨날 이슈예요. 이게 꼭 너네 혹시 중학교 2학년 되거든, 응? 학교 시험 일자 정해주고 하면 꼭 선생님한테 이거 뭐 물어라. 소금물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답받아라. 알겠지? 녹화 되고 있는 건가? 다시 눌렀지. 불안하다. 이거 꼭 물어봐야 돼. 이게 교과 과정에서는 벗어나서 빠지는 내용인데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어떤 선생님은 일부러 말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더라고. 위에 선생님이 선배들 꼭 물어봐. 그래서 애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대답 잘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확실하게 섞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모르니까 일단 학교 가면 꼭 물어. 알겠죠? 학교 가면 물어봐야죠. 자, 여튼 이제 농도 관련된 건데, 그러면 자 민정아, 넌 여기 농도 문제 나왔으면 조금 그때 좀 애 먹었겠네. 맞지? 거의 이해가 안 된 채로 식을 외웠지. 그러니까 백분율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이걸 알려면 농도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개념을 갖고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어떤 물질,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들어간 거에 농도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가, 소금이 들어갔으면 소금물이 있을 거 아니야? 소금물이면 소금하고 물이 합쳐진 거지. 이거 합쳐진 것에서 소금의 비율이 농도예요. 이 비율의 관계가.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비와 비율 배울 때 어떤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비를 구해서 100을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백분율 해주는가 하면 이 100을 곱해주고 숫자를 읽기 쉽게 하는 거예요. 비율 구했더니 뭐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이다 이런 거보다 그냥 뭐 50% 하면 50이라는 숫자가 쉽다 이거지,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그냥 100 곱하기 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튼 농도라고 하는 거, 퍼센트로 표현된 이 농도는 소금물에다가 소금의 비율이고 100을 곱한 건 퍼센트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농도였고요. 이 비율이 실제로 소금물 문제 풀 때는 등식을 세울 때 이겁니다. 등식 양쪽에 소금의 양으로서 좌우를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변형된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되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소금의 양 구하고 싶은데 소금물이 300g이야. 농도가 만약에 자 20%라고 했다고 하자. 하면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00 곱하기 100분의 20 그냥 이겁니다. 자 소금물 농도 끝이에요. 곱하면 됩니다. 이 소금물에 20%만큼 있으니까 100분의 20만큼 비율을 곱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g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설명된다. 됐나요? 얘만 알면 이제 이걸 식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문제 좀 읽어보세요.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세로 잠이 너무 많이 오는구만. 자 일단 이건 봅시다. 내용 보면 4% 소금물, 7% 소금물, 5% 소금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림을 좀 그려주면 조금 뭔가 식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소금물 자 이거 두 가지 소금을 합쳤더니 뭐 얼마가 되더라 이런 식의 그림이 기본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 들어가고 말고를 화살표로 표현해 주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4% 소금물이 있고 그 다음에 7%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5%의 소금물이 600g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각각의 소금물을 몇 g씩 섞어야 되는가라고 돼 있으니 그냥 이거 양 얼마인지 모르지만 xg 얘를 yg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세울 수 있는 식은 두 농도의 소금물을 합쳤더니 60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으면 어떻게 세웠다? 뭐 얘가 x라고 잡았다면 얘는 합쳐 600이니까 600 빼기 x라고 적었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 형식이 전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맞죠? 연방이랑 그거랑 왜 똑같은 1차 방정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항상 소금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소금물을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합니까? 또는 우리가 그 먹는 물이 짜가지고 물을 더 태운다고 해서 소금이 없어져요? 아니죠. 농도가 변하는 거지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들었던 소금과 들었던 소금을 합쳐주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하라? 소금물에 그냥 농도만 곱하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xg 있는데 농도가 4잖아요. 그럼 농도하고 이거 곱해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농도에다가 소금의 양 곱하기 100분의 4x 이게 첫 번째 비가 들어간 소금의 양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100분의 7y가 될 것이고 이 결과물이 자 600인데 5%잖아. 그럼 들어간 소금의 양은 6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구하겠죠. 계산하면 이게 30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됐나요? 이렇게 씩 써버리면 별반 어려운 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시켜줘서 y는 600 빼기 x라고 하고 이 식을 다시 좀 정렬해서 적게 되면 자 이때 거추장스러운 거 분모 100이 귀찮잖아요. 하면 좌변과 우변의 100을 곱하기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4x가 남은 거고 이 100이 없어지고 7이 남으니까 4200 마이너스 7x는 또 100 곱하니까 3000 됐죠? 아 오늘 힘들다 되는 얘기네. 다음 부여잡느라고 자 빼면 마이너스 3x 자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400 맞나요? 그럼 x가 400이니까 y는 200 그래서 4%짜리 400g 7%짜리 200g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몇 가지 샘플 요구했는데 이게 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맞는데 그거마다 따뜻한 저 풀이에 정형화할 때는 어떤 코스라면 코스고 쉽게씩 세울 수 있는 그게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자기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설지를 본다는 게 자꾸 다 보고 뺏긴다는 인식이 있어서 되게 거부감 느끼는데 풀다가 막히잖아. 그죠? 대신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된 얘기지만 그 활자로 된 내용을 읽으면서 본인이 이건 식이 왜 이렇게 세워졌지? 라는 관점에서 내용 한번 보시고 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싶으면 궁금하면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풀이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근데 여튼 그게 적어놓은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식이 됐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게 자기 그게 능력치가 돼요. 그 다음은 그게 읽혀지고 그게 다음에 자기 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뭐 아님 사건에서 먼저 좀 적고 뒤에 문제 좀 풀고 하도록 할게요. 사실 활용 부분이라서 문제 좀 바빠가지고 싶은데 일단 요거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 10월 21일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 개념편 일단은 끝까지 내겠습니다. 93쪽까지. 그 다음에 유형 지난번에 80쪽까지가 되었죠. 요거는 요거는 자 84쪽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 부교재 20개. 그러니까 너는 앞쪽에 거 해줘야 돼. 알겠나? 그 이봐라 다 적혀져 있는데 이걸 왜 안 했지? 이거 다 이만큼 줬잖아 내가 2주 전부터. 너 알고도 안 한 거잖아 지금. 맞지? 이만큼 다 줬는데 이만큼 더 많은데 분명히 내가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하여간 보고 자 지금 저 아직 시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과제 가세요. 아까 오늘 내가 설명해 준 거 잘 떠올리면서 복습 좀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자 문제 풀면 됩니다.